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론 수업을 쭉 진행하게 된 티처메카의 허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대비 수학교육론 수업을 1년 동안 쭉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론 기출문제 풀이를 쭉 진행하게 된 티처메카의 허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학교육론에서 기출문제 풀이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실전의 기출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기출문제 나오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아마 효율적으로 대비하시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교육론 수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 티처메카의 허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예비 수학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어느덧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론들을 먼저 풀어보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9월부터 11월 요 사이에는 예상 문제죠. 수학교육론 예상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1교시로서 첫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큘럼을 먼저 보시면 1주부터 원래는 8주차까지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려고 했는데 6주차까지만 모의고사를 풀이하고, 또 정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정리죠. 모의고사 실전 부분의 총정리, 그 다음 마지막은 기출문제 이론 및 총정리. 자, 이렇게 해서 8주간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1회 모의고사는 사이트 상에 올려놓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풀어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회에는 총 7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2교시죠. 전공 A에서 3문제, 그 다음 3교시에 치는 전공 B에서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7문제를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공 A 1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다. 자, 가에서 마 사이에 공포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해서 2점짜리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교수 요목기와 그 다음에 1차에서 7차까지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나 핵심어들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정신이 반영되었다. 그 다음에 나는 계산기와 컴퓨터 활용이 권장이 되었다. 그 다음 다에서는 내용이 어렵고 과다했다. 라에서는 수학의 개통성이 중시되었다. 마는 수학 용어가 한글화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 요목기와 제1차부터 제7차까지 내용들을 순서 없이 배열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수 요목기부터 제1차에서 7차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과 교육과정의 순서를 보면 먼저 교수 요목기가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죠. 1946년 3월에 교수 요목기가 발표가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특징, 즉 주요 키워드는 가르칠 주제를 열거한 어떤 교수 요목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교수 요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 전에 교육 내용의 모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렵고 과다했다. 자, 내용이 좀 어렵고 과다했다는 것이 교수 요목기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955년 8월에 제1차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1차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생활 단원 학습, 그 다음에 수학 용어가
한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1차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 용어의 한글화가 주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3년 2월에는 제2차가 개정이 되었죠. 제2차 내용은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학의 개통성을 중시, 그 다음에 기초학력을 배양한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2차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개통성을 중시한다든 이런 내용이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차 개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다르게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2월에 초등학교, 1973년 8월에는 중학교, 1974년 12월에 고등학교가 제3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되었는데 내용은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정신반영.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죠. 수학교육이 현대화 운동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수학의 구조와 엄밀성을 강조하였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제3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 12월에 제4차가 공부가 되었는데, 자, 4차에서는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을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반영된 것에 대해서 반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본으로 돌아가기 정신이 반영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기본으로 돌아가기 정신 4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 자, 이 부분은 4차, 5차, 6차, 7차 마지막까지 꾸준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4차 이후로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뭔가 내용을 축소했다는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차도 1987년 6월에는 초등학교, 1987년 3월에는 중학교, 1988년 3월에는 고등학교가 각각 공부가 되었습니다. 자, 5차의 내용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기초학력을 배양하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용 축소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6차 공포는 1992년 9월에 초등학교가, 1992년 6월에는 중학교, 1992년 10월에 고등학교가 제6차가 공포가 되었습니다. 자, 주요 핵심어는 문제 해결력 강조와 다양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권장한다. 그 다음에 계산기와 컴퓨터의 활용 권장. 이것이 가장 6차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계산기와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6차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용 축소하는 것은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97년 12월에 제7차 개정이 되었죠. 자, 여기서는 수준별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습 내용 축소는 여전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고등 사고의 신장, 이것이 7차의 가장 큰 핵심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 요목기와 제1차부터 7차 개정까지 그 주요한 핵심어들만 알면 쉽게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배열하는 것인데 우선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자, 기본으로 돌아가기 정신이 아까 반영되었던 게 4차였죠. 그 다음에 계산기와 컴퓨터 활용이 권장. 자, 6차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과다했다. 자, 교수 요목기.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려웠다. 요목기. 그 다음에 수학의 개통성 중시 2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학 용어가 한글화된 부분이 제 1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어 위주로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시면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순서를 잡아보면 먼저 요목기인 다, 그 다음에 1차인 마, 2차인 라, 4차인 가, 마지막으로 6차인 나, 이렇게 해서 다, 마, 라, 가, 나.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 A-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